자, 안녕하세요. 1학년 영어 여러분. 영어 교과서 1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 꿈을 크게 꾸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세요 라는 글을 읽고 2명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일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After you reach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1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1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요. 페이지 2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그러면 after you read 라고 해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A번에 review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2명의 위인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secret of success, 성공의 비밀 해서 존 고다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었을까? 봤더니요. You should 빈칸 down your dreams on paper. 자, 너는 너의 꿈들을 종이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했었어요. 그쵸? 종이에 항상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었죠.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You should write. 쓰다 라는 동사 써도 되고요. 또는 put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너의 꿈을 종이에 적은 다음에 and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었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가지고 다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그쵸. carry it all the time 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존 고다르트는 성공의 비밀로 이런 조언을 했었고요. 강수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나요? You should have, 너는 뭘 가져야 한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자, 열정을 가지다. You should have enthusiasm. 자, 그리고 make constant, 지속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make constant effort until the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 빈칸을 채움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고요. 자, B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Choose what 강수진 is likely to say. 강수진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A, B, C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A. I can endure any difficulty to achieve my goal. 자, 나는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연습을 하는데 따르는 고통, 이런 것들 견딜 수 있어. 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A번은 이렇게 강수진이 할 수 있는 말이 될 거예요. 그쵸? 자, B번 보시면요. Great ballerinas are born, not made. 자, 위대한 발레리나는 born, 타고나는 것이지 not made,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I don't need to practice much. 그래서 나는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수진이 말했으니까 B번은 아니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C번 한번 보면요. I will practice this skill more in order to master it. 나는 이 기술을 master, 완벽히 익히기 위해 더 연습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니까 C번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성공에 관련된 격언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people rarely succeed. 거의 성공을 할 확률이 드물다. Unless they have fun in what they are doing.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 성공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과정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의 즐거움, 그렇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좀 찾으면서 재밌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all great success is preceded by failure. 자, 모든 성공 앞에는 실패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쵸? 성공은 뭐에 의해서 선행되냐면요. 실패에 의해서 선행된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끝에는 성공이 있을 것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constant하게 노력을 하라는 거겠죠. 그쵸? 자, 마지막 if we can once believe that success is possible. 성공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success becomes possible. 성공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도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하게 되면 그 일이 성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자신감 있게 뭐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공에 관련된 격언까지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language in use, 우리 문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어떤 두 가지 측면의 문법 사항을 좀 볼 거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사역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2번으로는 동명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단 사역동사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사역동사가 쓰이는 문장 구조, 5형식 문장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형식 문장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봤더니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y painted the house pink. 자, 이 문장을 어떤 요소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얘는 subject, 주어고요. 요 주어가 한 행동, painted, 동사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를 페인트 했어요? the house를 페인트 했죠. 얘는 목적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목적어인 the house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색을 칠했어요? 그쵸? 핑크인 상태가 되도록. 자,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핑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목적격 보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들은 페인트 칠했어. 집을 어떤 색이 되게 하도록? 핑크색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요 하우스는 핑크색이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는 곧 목적격 보어의 상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몇 개의 예문들을 좀 더 볼게요. Many people named Lincoln the best president. 자,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임명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의
링컨을 임명했으니까 링컨에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얘는 목적어겠죠. 자, 얘를 뭐로 임명했어요? 그쵸? 가장 최고의 대통령으로 임명했어요. 자, 그럼 링컨은 또 the best president, 가장 최고의 대통령인 상태이죠. 그래서 얘도 같은 상태이구나 해서 이꼴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또 볼게요. 자, 여기 Bob considers his dog smart. 밥은 생각하죠. 자, consider 생각하다 라는 동사죠. 자, 걔가 똑똑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his dog 뭐가 되겠어요? 자, his dog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his dog가 consider의 목적어가 되겠죠. 자, his dog가 어떤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smart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mart는 또한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자, his dog, smart 또 이렇게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why did Susan keep you waiting so long? 자, keep 뭐뭐한 채로 두다 라는 동사예요. 자, you라는 목적어 너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두었어요. 자, 네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두었어요? 네가 기다리는 행동,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어요. 자, you의 상태,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가 하고 있었던 행동, waiting이죠. 그래서 이때도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 이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the committee advised, 위원회는 충고했어요. 누구한테 충고했어요? the coach한테 충고했어요. 코치한테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목적어가 해야 할 행동 to change죠. 코치가 해야 할 행동, 코치가 하는 행동 to change구나. 이렇게 또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 즉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O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보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You, 너를 봤어요. 자,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목적어가 하는 행동, talk죠. 얘는 목적격 보어. 자, 네가 하는 행동, you가 하는 행동은 talk, 말하다니까 이때도 이꼴의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나는 네 블로그에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때 동사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자, 동사를 봤더니 saw 라는 동사가 쓰였네요. 자,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이렇게 감각하는 동사들을 지각 동사라고 하죠. 그쵸? 자, 지각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의 목적격 보어. 요 목적격 보어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어떤 형태의 동사가 들어가냐? 봤더니요. 자, 우리 이때 뭘 판단해줘야 하냐면요. 요 목적어와 색깔이 안 보이네요.
핑크색을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즉 목적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경우일 때 목적격 보어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 즉 동사의 원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보았어. I saw you talk.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뭐도 올 수 있냐면요. 현재 분사.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인 현재 분사도 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saw you talk 라고 할 수도 있지만 I saw you talking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줘도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아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죠. 자, 이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가 와주어야 합니다. 자, 규칙형에서는 동사에 ed를 붙인 형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saw you touched by your brother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보았어. 네가 너의 남자 형제에 의해서 만져지는 것을 보았어. 네가 만지는 게 아니라 네가 만져지는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I saw you touch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 분사 touched 써준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잘 보시고 요 목적격 보어에 어떤 형태의 동사가 와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지각동사의 경우 한번 봤고요. 이제 우리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ex had his brother cut his hair 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 알렉스는 만들었다. 그의 brother, 그의 남자 형제가 뭐 하도록? cut his hair. 그의 남자 형제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의 머리를 자르도록 만들었어요. 그쵸? 자, 우리 여기서 had라는 동사가 쓰였죠. 그쵸? 자, 이 had라는 동사가 사역동사인데요. 얘의 뜻을 보시면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또는 어떠어떠하게 되도록 만들다, 시키다 라는 뜻을 갖는 동사가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brother, 남자 형제가 그의 머리를 자르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라는 이 문장에서 had라는 사역동사가 쓰였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역동사에는 have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have도 사역동사고요. make도 사역동사고 let도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목적어가 뭐뭐 되도록, 만들다,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자, 이때도 목적격 보어에 어떤 형태가 와줘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때도 아까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 때는 이렇게 어떤 형태를 써요? 원형을 쓰겠죠. 그쵸? 자, my mom had me clean my room. 우리 엄마는 시켰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내 방을 치우도록 시켰어.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를 써줍니다. 자,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를 써주죠. 예문 한번 볼게요. I had my room cleaned by me. by me는 우리 생략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나는 만들었어. 내 방이 치워지도록 만들었어. 라는 뜻의 문장이 되니까 cleaned, 과거분사가 쓰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사역동사에는 이렇게 have, make, let이 있는데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Alex helped his brother cut 또는 to cut his hair. 자, 알렉스는 자, 요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는 도와주었어. 그의 brother, 남자 형제가 그의 머리를 자르도록 도와주었어. 자, 여기서 help는 뭐라고 하냐면요.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에 준하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자, 아까 사역동사는 능동일 때 목적격 보어의 원형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원형이랑 또 뭐도 쓸 수 있냐면요. 투부정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ut 쓸 수도 있고 to cut 쓸 수도 있구나.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help도 마찬가지로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는 당연히 뭘 쓰겠어요? 그쵸. 과거분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이렇게 5형식 그리고 5형식에서 쓰이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냐면요. 아까 21페이지에 이어서 2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A번에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what made John Goddard record his dreams on paper? 도대체 무엇이 만들었냐? 사역동사가 쓰였네요. 존이라는 목적어로 하여금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의 꿈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에 목적격 보어로 원형이 쓰이는구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장도 The bad weather made 나쁜 날씨가 만들었어 them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계속 집에 머물도록 이때도 동사 원형 How do you make 넌 어떻게 만드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like 너를 더 좋아하도록 이때도 동사 원형을 썼구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만들다, 시키다 라는 동사 made 대신에 또 어떤 애들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쵸? 아까 봤듯이 have, let을 써주실 수도 있겠죠. 요 자리에 원형을 써야 할 경우.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동명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사를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변형시킨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일단 명사적 성격을 띱니다. 자, 명사적 성격이라는 거는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문장에서 또한
보어 역할. 명사가 하는 것처럼 동명사도 명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주어로 쓰이고 목적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catch라는 동사를 동명사로 변형시켜서 catching으로 만들었네요. 자, 파리를 잡는 것은 어려워. 이 동명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확인을 해줄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적어 역할. 자, 목적어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전치사, preposition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모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싫어해. I hate catching flies. 무엇을 싫어해? 파리를 잡는 것을 싫어해. 목적어 역할을 했네요. 그쵸? 두 번째 예문 I am afraid of catching flies. 나는 무서워해. 뭐에 대해서 무서워해? 파리 잡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 이때는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세 번째로요.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the hardest thing in my life is catching flies.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catching flies. 자, 비동사 뒤에 오는 주격 보어 자리에 catching이라는 동명사가 왔네요. 그쵸? 자, 여기서 주어 the hardest thing이잖아요. 그쵸? The hardest thing in my life. equal catching flies 라는 관계가 성립되니까 주어와 equal인 관계, 주격 보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I saw him catching flies.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문장이 여기서 나오네요. 나는 보았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catching flies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 그러면 him이라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 catching flies죠. 얘는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는 명사적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동사였던 애니까요. 동사적 성격도 함께 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네 가지 측면에서 동사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 어떤 특징 때문에 동사적 성격을 띈다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시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동사도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있죠. 동명사도 이렇게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e enjoyed fishing in the river 이라고 했어요. 자, 그냥 단순 동명사를 썼네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그때는 주절에서 쓰인 동사에 해당하는 시점과 요 행동을 한 시점이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즐겼죠. 나는 과거에 즐겼어요. 무엇을 즐겼냐면요. Fishing in the river. 강에서 낚시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러면 내가 즐긴 것도 과거고 강에서 낚시를 했던 것도 과거.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요. 요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He is sorry for having been idle in his youth 라고 했어요. 그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가 좀 어렸을 때 idle, 빈둥빈둥 거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being 단순 동명사를 써준 게 아니라 having pp,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 즉 완료 동명사를 써준 게 됩니다.
자,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주절에 쓰인 동사의 시점과 이 행동을 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가 후회하고 있는 것, 그가 유감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현재예요. 근데 그가 언제 빈둥빈둥거렸냐면요. 지금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에, 과거에 빈둥빈둥거렸어요. 이렇게 동명사로 활용될 동사에 해당하는 행동의 시점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자, 이렇게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having BP, 완료 동명사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시제 표현도 가능하네요. 이게 첫 번째 동사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동사도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잖아요. 내가 초콜릿을 좋아해. I like chocolate. I라는 동사의 주어, chocolat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가지죠. 동명사도 이것처럼 동명사의 주어, 동명사에 포함된 행동을 하는 주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의미상의 주어. 아, 의미상으로 네가 동명사의 주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명사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am sure of his passing the exam. 나는 그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해 라는 거죠. 자, 주절의 주어 I예요. 나는 확신하죠. 그가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고. 자, 그러면 패스, 요 동명사에 포함된 동사 패스, 시험에 통과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he잖아요. 그잖아요. 자, 문장의 주어와 동명사에 포함된 동사를 하는 주체가 다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자, his 무슨 형태예요? 소유격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enjoy reading books. 나는 즐겨해. 읽는 것을 즐겨해. 자, 근데 뭐를 읽어요? 책을 읽죠. 아, reading이라는 동명사. 얘도 books라는 목적어를 가지는구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은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사도 부정형으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부정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나는 확신해. 내가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 그러면 우리 동명사의 부정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동명사 앞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3번은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우리 동사도 능동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것처럼요. 동명사도 능동형, 수동형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문 한번 볼게요. People love being taken care of. 사람들은 좋아하죠. 뭐를 좋아해요? 보살핌을 당하는 것, 보살핌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taking care of 능동형으로 써준 게 아니라요. being taken care of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줬네요. 자, 마지막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얘는 수동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으로 표현한 형태의 동명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I am ashamed of having been punished in front of my friends. 나는 수치스러워하고 있어. 내가 친구들 앞에서 꾸짖음을 받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수치스러워하고 있어.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수치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점은 현재예요. I am ashamed. 근데 내가 언제 친구들 앞에서 꾸지람을 받았냐면요. I was punished. 나는 과거에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제도 과거임을 표현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꾸지람을 당했다. 수동의 의미도 써줘야 해요. 그럴 때는 having been PP, having been 과거 분사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시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부정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능동형, 수동형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동사적 성격을 요런 네 가지 측면에서 갖는구나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22번에 B번으로 내려와서 동명사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얘 한번 볼게요. 네모 칸에 들어있는 애들. Recording your dreams is not enough. 너의 꿈을 기록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주어로 쓰였네요. subject. 그쵸?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for a bit? 너는 신경을 쓰니? 뭐를? 창문을 여는 것을 신경 쓰니? mind의 목적어로 쓰였네요. She is proud of winning a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그는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winning a prize라는 동명사 구가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 밑에 동명사를 써서 1, 2, 3번 문장을 완성을 좀 해볼게요. 자, 예시를 보시면요. My dream is to become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얘를 동명사 형태로 바꿔서 똑같은 뜻의 문장이 되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Tom loves 1번에 Tom loves to cook for his family on weekends. 톰은 주말에 그의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 자, love를 enjoy라는 동사로 바꿨죠. 자, enjoy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밖에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o cook은 쓸 수가 없고요. 대신 얘를 동명사로 바꿔서 Tom enjoys cooking for his family on weekends.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그리고요. 2번 The device is used to measure temperature and humidity. 이 장치는 기온과 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be used to 부정사 얘를 be used for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자, for은 전치사기 때문에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to measure를 measuring 동명사로 바꿔서 measuring temperature and humidity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마지막 3번 To find one good friend is more difficult to make many friends. 자, 한 명의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은 많은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 비교 구문에서요. 두 개의 투부정사 to find one good friend 다음에 to make many friends 같은 형태의 준동사 구문이 비교되고 있죠. 자, 비교 대상은 같아야 합니다. 같은 문법적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요. 얘는 뒤에 보니까 making many friends 동명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얘와 비교되고 있는 대상인
주어도 동명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Finding one good friend is more difficult than making many friends.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쌤이 추가로 4개의 문장들을 문장쌍이니까 총 8개의 문장이네요.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보고 오늘 차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학습을 하시고 이 차시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He resents. 그는 후회하고 있어. 요 문장이랑 He accused the woman. 그는 여자를 고발했어. 라는 요 두 문장을 합쳐볼게요. 그는 지금 후회를 하는데 과거의 여자를 고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가 현재 후회하고 있지만 여자를 고발한 것은 더 이전의 일이니까 having PP 완료 동명사가 쓰였구나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2번 한번 볼게요. He resented. 과거에 후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후회했냐면요. He had accused the woman.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 과거보다 더 과거에 여자를 고발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도 우리 똑같이 완료 동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두 시점의 일이 다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때도 he resented having accused the woman. 이렇게 완료 동명사를 써줬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He resents. 그는 후회하죠. He was accused. 과거에 고발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완료 동명사. 거기다가 수동형 동명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요. He resents having been PP. He resents having been accused. 그는 과거에 고발당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He resented. 과거에 후회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had been accused. 고발됐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때도 두 시점이 다르니까 완료 동명사. 수동태가 쓰였으니까요. 수동형 동명사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짠! He resented having been accused. 이때도 마찬가지로 resented having been P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법사항 어떤 문법사항에 대해서 했죠? 그쵸? 우리 사역동사 했고요. 사역동사 하면서 오형식 문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동사와 명사의 특징을 가지는 동명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쵸?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거 잘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있을 내신 시험에서도 요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1과 3차 시에 걸친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교과서 2과를 들어갈 건데 그때도가 아니죠.
그때는 다시 백종성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과에 들어갈 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